자, 오늘은 고전소설에 대해서 한번 푸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시게 될 고전소설은 작자미상의 옥단춘전입니다. 자, 고전소설은 맨 처음에 지문을 보시게 되면 무조건 작가의 제목을 먼저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작자미상의 옥단춘전이래요. 그리고 나서 지문을 바로 읽으시는 것보다는 문제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제가 세 문제가 있습니다. 9번, 10번, 11번. 요즘은 세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 뭐 또는 다른 거하고 섞여서 같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건 얘는 세 문제짜리입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면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럴 때는 적절하지 않은 걸 여기다 이렇게 X자를 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권하는 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에다가 크게 X자를 치셔야 됩니다. 얘는 틀린 게 아니고 아직 채점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번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크게 쳐주십시오. 11번도 역시 X를 크게 쳐주면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다 조그맣게 치면 시험 문제 풀 때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9번부터 풀 수도 있고 10번부터 뭐 11번부터 풀 수 있는데 제가 권하는 건 11번부터 풀기를 원합니다. 자, 11번에서 보기가 있죠. 자, 뭐 보시면 보기가 있습니다. 네,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4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이 4개가 결국 그 소설을 이해하는 정보가 되고 일명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아니 보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단춘전에서 옥단춘은 인물의 비범을 알아보는 지인지감이다. 지인지감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됩니다. 인물의 비범함을 알아본대요. 네, 그런 소유자이자 기지를 발휘한다. 기지는 재치, 지혜를 발휘하는 거고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에 빠진 인물을 구해내는 적극적인 조력자로 그려진다. 아, 조력자군요. 그녀는 여성이었군요. 그러면 옥단춘이라는 인물에 대한 전이겠네요. 그죠? 전은 소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저는 자신의 조력을 통해 대상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애정의 대상을 주체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여성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건 애정의 대상, 뭐 주체적 대상 인물 이렇게 나왔을 때 대상 인물이 남성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 자, 여기까지 읽고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지분으로 가지 마시고 1, 2, 3, 4, 5번의 선택지를 꼭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위의 내용하고 비교해 가면서 가는 겁니다. 옥단춘이 오한을 핑계로 김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연회장을 빠져나온 것에서 여기서 끊어주는 게 좋겠죠.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 지문에 옥단춘이 오한을 핑계로 삼아서 김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연회장을 빠져나온 부분이 있나 보네요. 오한을 핑계로 했다. 오한이 뭔지 모르지만 몸살 감기를 오한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기지를 엿볼 수 있다. 위에 보면 기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2번. 옥단춘이 이 혈령을 구해줄 수 있는 인물로 김감사를 선택한 것에서 그런 내용이 있나 보네요.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판단이 작용했다. 이건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긴 합니다. 3번. 옥단춘이 김감사에게 괄시받던 남루한 행색의 이혈룡이 비범한 인물을 발견한 데서 그녀의 지인지가 이거 충분히 위에. 그런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물론 4, 5번도 더 읽으면 유리해지지만 여기서 이미 내용이 살짝 다른 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선택지 안에서의 서로 대입적인 내용이라든가 내용이 안 맞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자, 일단 그거를 한번 먼저 고민을 해보고 나머지 4, 5번을 읽겠습니다. 자, 1번 보면 핑계로 김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랬고, 이혈룡을 구해줄 수 있는 인물로 김감사를 선택했다 그랬고, 김감사에게 괄시받던 남란 행색이 이혈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2번이 지금 이상해요. 왜냐? 1번하고 3번은 어쨌건 김감사라는 사람과 이혈룡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옥단춘이 지인지감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지인지감이라고 그러죠. 또 이혈룡을 비범한 인물로 봤는데 김감사를 선택했다는 건
맞지가 않죠. 1번에서 보면 김감사에게 오한을 핑계로 일부러 연회장을 빠져나왔다까지 얘기했으니까 김감사가 이현룡을 기호해 줄 수 있는 인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4번, 5번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이현룡을 구해준 옥단춘의 은혜에 감사한 것에서 조력자인 옥단춘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네, 이것도 가능성이 있죠. 위에 써 있으니까. 5번, 옥단춘이 사공들에게 이현룡의 몸값을 후하게 제시하고 구체적 방법을 알려줬다. 이런 내용이 있나 보네요. 네, 그녀의 적극적인 조력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해도 맞습니다. 그럼 2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지문을 다 읽은 게 아니니까 2번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 보면 어느 정도 인물 관계를 기본적으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옥단춘, 김감사, 이현룡 이 세 사람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제도 볼 겁니다. 자, 9번도 10번도 아닌 거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라는 건 되도록이면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지문을 읽으면서 기억을, 니은을, 디귿을, 리을을, 미음을 읽는 순간에 여기 있는 지문에서 연결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서 뭐 기억이 있으면 아 기억이 이거구나, 아 니은이 뭐네, 그 다음에 뭐 디귿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읽으면서 그때그때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내용 이해가 좁아지는 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냥 다 읽습니다. 내용을 이해를 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다 읽어보는 걸 권합니다. 왜냐? 얘도 역시 아닌 거라서 4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기 때문에 이 4개가 힌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번, 반복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역지사지를 가정하여 상대방을 질책하고 있다. 니은, 옥단춘의 회유로 사또의 영을 따르지 않기로 한 사공들의 생각이 서리적 표현. 여기는 반복, 여기는 서리적 표현. 이런 것들, 그 다음 상대방 질책, 이런 핵심어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서술어와 연관성을 맺는데, 우리말은 서술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꼭 우리말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부사어나 아니 목적어까지 같이 보는 습관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디귿. 이현룡과 제한 기쁨을 모친과 부인 각자의 입장에 어울리는 비유를 통했군요. 표현하고 있다. 리을. 이현룡의 글 짓는 과정을 행동의 순차적 나열로 보여주고 타인의 평가를 통해 이현룡의 재능이 여긴다. 재능이 있었나 보네요. 근데 위에서 보면 여기 밑에 11번에 이현룡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비범한 인물임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는 맞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 이현룡은 겸양의 어조. 겸양의 어조라는 건 이제 겸손하게 양보한다는 뜻인데 상대방이 내린 지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 그럼 상대방이 도대체 누가? 지위를 내리는 사람은 상대방은 왕일 것이 뻔한데 그러면 이 왕이 내린 지위를 수용할 수 없다? 거부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현룡과 옥단춘, 그러니까 옥단춘은 여기서는 주인공으로 돼 있지만 조력자이기 때문에 이 현룡이라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바로 옥단춘이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읽은 거로 봐서 이현룡과 대립되는 인물은 김감사일 것이다. 여기까지 인물에 대한 분석이,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 쭉 읽어 나가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ABCD입니다. 요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문에서 역시 ABCD를 표시를 해주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ABCD를 요 밑에다가 또는 옆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하는 겁니다. 저는 메모하는 걸 좀 권합니다. 자, 그러면 A를 찾아볼까요? A가 뭐였냐면 천하태평춘이군요. A가 천하태평춘 이렇게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근데 A가 어디서부터 돼 있냐면 9번 문제하고 봤을 때 리을, 디귿 리을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럼 디귿 리을 관계에서 이연령과 제한 기쁨 뭐 이런 거고 그다음 글 짓는 과정. 그럼 리을족이니까 자 A는 천하태평춘, B는 장어응급제. 조그맣게 네 글자를 다 안 쓰고 다 안 써도 됩니다만 써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 다음에 C가 학정. C가 학정. 학정이 정치를 학대한 그 백성들을 학대하는 걸 학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밀록, 그 다음에 봉서, 밀록, 봉서, 이가 봉서죠. 네.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비문학 풀 때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역시 아닌 거라 그랬습니다. 이연령은 A라는 과제, 천하태평춘이라는 과제에 탁월한 대반을 제출해서 임금으로부터 장원급제를 인정받았다. 오, 여기서 비범한 인물, 이거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죠. B는 장원급제는 이연령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뜻하고, 그쵸? 장원급제 하면은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어사또가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임금에게 D, 밀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밀록은 미리 이제 숨기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네, 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C는 이연령이 평양에서 겪었던 일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A가 구현되는 것을 방해한다. 학정은 이연령이 평양에서 겪었던 건데 여기서 반어적 표현이라는 건 밑줄 쳐줄 게 있죠. 왜냐하면 고전 소설에서는 반어적 표현이 생각보다 잘 안 쓰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4번 D. 밀록은 C를 계기로 확정. 그렇죠. 현재 A, 천하태평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얘도 가능성이 있고. E는 임금이 이현룡에게, E는 봉서는 이현룡에게 C를 확정을 바로잡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다. 당연히 그렇죠. 봉서가 뭔지 몰라도 서하면 왠지 글 같은 느낌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얘는 지금 3번만 의문이 들고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문을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읽으면서 인물이 있을 때 표시를 해주는 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물만 표시를 해주기를 권합니다. 자, 여기 이연룡은 긍정인물이라서 예. 이연룡이 어이가 없어서 오냐 내가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다가 통지를 할 수 없어 한 달이나 지나서 노자도 떨어지고 기가를 견디지 못하여 문정걸식하고 다니다가 오늘에야 이 자리에서 너를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어찌 이같이 괄시한다. 아, 괄시했군요. 누가? 이제 읽어보면 알겠죠. 오랜 친구도 쓸데없고 결의 형제도 쓸데없구나. 내가 내 처지라면 이같이는 괄시하지 않을 거다. 다만 돈백이라도 준다면 모친과 처자를 먹여 살리겠다. 하면서 대성통곡했다. 이연룡은 다시 울먹이는 말로 이 몹쓸 김진이야. 내가 지금 fun전에 노자가 없으니 멀거먼 서울길을 어찌 돌아가랴. 하니 김감사는 김감사가 여기 드디어 나오네요. 노바들 이 미친놈 봤나. 호통을 치면서 사공을 불러 엄명하였다. 이놈을 배에 싣고 가서 강물 한가운데 던져라. 이에 사공들이 영을 받고 물러나와 이연룡을 묶어서 배에 실을 때 연회장에 있던 옥단춘이 여기 옥단춘 또 나오죠. 옥단춘이 넌지시 보니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모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감사에게 거짓말하여 고하기를 소녀 지금 오한이 일어나며 온몸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니 감사가 그러면 물러가서 치료하라 했다. 옥단춘이 물러나와서 사공을 급히 불렀다. 저기 가는 저 사공들 잠깐 기다리시오. 하니 사공들이 머무르거늘 옥단춘이 하는 말이 이 양반의 몸값을 여기서 양반은 2인칭 대명사야. 후하게 줄 것이니 이 양반을 죽이지 말고 죽인 듯이 모래로 덮어서 숨겨두고 오시오 했다. 옥단춘의 부탁을 들은 사공들이 아무리 사또형이 지중하지만 어찌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 하고 사공들이 이 혈룡을 배에 싣고 만경창파 깊은 물에 둥기둥실 떠나갔다. 혈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속절없이 죽는 줄로만 알고 하늘을 우러러 방송통곡하였다. 여기서 이 혈룡은 찌질이네요. 그죠? 울기만 해요.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여기서 방송통곡하고.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문제들의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 11번에 1번 확인이 되고, 네. 그리고 3번도 확인이 되고, 5번도 확인이 됩니다. 또 위에 있는 내용에서도 1번에서 반복 드러나 있었죠? 그 다음에 서류적 표현, 아까 니은에서 보면 서류적 표현도 됐죠? 자, 이렇게 중략 줄거리가 있는 소설인 경우는 요 전까지 읽고, 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현룡은 옥단춘의 기지로 목숨을 구한 후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된다. 이후 이현룡은 과거 시험을 치르라는 옥단춘의 권유로 서울로 돌아와 가족을 만나고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한다. 옥단춘이 과거 시험 치르라고 권유까지 하네요. 자, 이제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친과 부인은 이현룡은 결혼을 했구나. 부인은 그 사실을 듣고 현룡의 죽을 고생을 생각하고 서로 슬픈 눈물을 흘렸다. 동시에 옥단춘이 현룡을 구제한 전후 사실을 듣고 그 은혜를 서로 치사하여 하지 않았다.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은 그동안의 회포를 서로 다 이야기하여 풀고 다시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모친도 죽었던 자식 다시 본 듯, 부인도 잃었던 남군 다시 본 듯, 잠시도 서로 떠날 마음이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때 과거 날이 되었으므로 현룡이 모친의 슬하를 떠나서 대궐한 과거정이 들어가니 팔도에서 글자란단 선비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었다. 이윽고 글자를 보니 천하태평춘이라 걸려 있었다. 글을 지을 생각을 가다듬은 후에 용벼루에 먹을 갈아 조명부의 필체로 단숨에 일필휘지하여 바쳤는데 전하께서 보시고는 글자마다 비점이어 글귀마다 관주를 치는 것이었다. 비점 관주가 뭔지는 잘 모르시더라도 일단 어쨌건 잘했다는 뜻입니다. 비점은 왕이 장원급제자를 선택할 때 찍는 점이고요. 관주는 마음에 들을 때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는 그런 과거 시험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암행어사 장원급제가 되려면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전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신묘하다. 이 글씨와 글 지은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하시고 알성시 장원급제로 한림학사를 제수. 한림학사를 제수했어요. 제수한다는 건 관직을 준다는 거예요. 곧 어전 입시하라는 분부를 내리셨다. 이 한림이 입시하여 천은을 살해하자 전하께서 칭찬하시기를 충신의 자식은 충신이요 소인의 자식은 소인이로다. 용모를 살펴보니 용한 호두여 목목지인이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됩니다. 어쨌건 너 잘났다라는 뜻입니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한림은 어전에 엎드려 소싱아 같이 무죄무능한 자를 이처럼 충신지자 충신이라 하시오니 황공무지하오며 또한 한림을 제수하시니 더욱 황공하이다. 이제 한림의 제수가 돼. 그래서 앞으로 이 뒤에는 이 이현룡이라는 이름 대신에 고전 소설에서는 관직이 뒤에 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뒤에 가면 이한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림이 됐기 때문에 하고 수없이 치사하고 물러나와 집에 큰 잔치를 베푸고 향당과 친지를 청하여 경사를 축하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평양감사 김진희의 불의무도한 소행을 나만 당하였으랴. 무고한 백성들은 무슨 죄로 한 사람의 학정으로 평양 일도에서 어육이 물고기밥이라는 뜻이죠. 된단 말인가. 백성들이 좀 힘든가 보다. 곰곰 생각하니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마땅히 성상께 여쭙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고 전후 사실을 일일이 밀록하여 전하께 바쳤다. 뭔지 모르지만 기록해서 바쳤다는 얘기겠죠. 네. 밀서예요, 밀서. 전하께서는 그 밀록을 받아보시고 수없이 탄식한 뒤에 봉서 3장을 내리셨다. 봉서는 임금께서 내리는 거예요. 또 친히 하교하시기를 첫 봉서는 세문 밖에 가서 뜯어보고 둘째 봉서는 평양에 가서 뜯어보고 셋째 봉서는 그 후에 뜯어보라 하시고 조심하여 다녀오라 하셨다. 이한림이 이한림으로 나왔어요. 이한림 새로운 인물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나왔던
이 혈룡이 아까 한림 학사에 제수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관직 이름이 붙어서 이한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은숙배하고 바로 나와서 모친과 부일에게 하직하였다. 세문 밖에 나가서 첫째 봉수를 뜯어보니 평안도 아명어사 이한룡이라는 사령장과 마패가 들어있었다. 와, 임금이 아명어사로 이한룡을 임명한 거네요. 그래서 사령장과 마패가 들어있었다. 이거를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아까 1, 2번까지 됐고요. 3번, 비유를 통했다. 비유가 있었을까요? 네, 뭐뭐 하든 있습니다. 4번, 타인의 평가.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죠. 임금이 아주 멋지게 평가를 해서, B점이라든가, 관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고, 5번을 보면 이열령은 겸손까지 맞는데 수용할 수 없다? 아니죠. 이알림이라는 거를 가졌으니까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5번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죠. 자, 10번도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시를 봤을 때 반어적인 표현이 있었나요? 예, 소설에서는 반어적인 표현이 고전소설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반어적인 표현이. 이거는 좋은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어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반어적인 게 틀려서 3번이 답이 되고 11번도 다시 보면 뭐 여기 어디에도 옥단춘이 이열령을 구해줄 수 있는 김감사를 선택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2번이 돼서 정답이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 영상을 한 번만 보지 마시고 한 번 더 보고 반복해서 보신다면 고전소설 풀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